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래블러스 가이드, 여행 관련 가이드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김학규입니다. 우선 목차를 안내해드리자면 처음에 이 프로젝트의 기획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백로그와 깃 커밋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린 다음에 프로젝트 시연을 하면서 기능을 보여드리며 그때그때 발생했던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외 이슈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린 후 소감을 말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개인 프로젝트의 테마는 여행 관련 팁과 추천을 서로 공유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이런 커뮤니티를 제작하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저 개인으로서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처음 준비할 때 혹은 처음 가보는 장소에 가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어떤 것을 먼저 알아보고 뭐가 필요한지 찾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올해 겨울에 일본 여행 갔다 왔었는데, 저는 이전에 일본을 몇 번 가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저보다 먼저 다녀온 친구에게 들으니 일본에 그때 당시 가려면은 비지재팬이라는 어플을 깔아서 코로나 검사 확인 같은 거를 미리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필수적인 팁, 아니면은 환전을 어떻게 해야 가장 싸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야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같은 팁을 유저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누구나 아는 랜드마크나 음식점이 아닌 직접 가보거나 여행 고수들이 알려주는 현지인들만의 장소를 서로에게 추천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색다르고 설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프로젝트는 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제 한 사이트에서 여행 계획의 필수인 그 항공권과 숙소의 검색과 예약을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작하고자 했고, 이러한 기능들을 크롤링을 이용해서 실현하려고 했지만 이제 알고 보니 항공권이나 숙소의 가격 비교 정보들을 크롤링 해오는 것은 불법인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API가 어떤 것이 있나 찾아봤는데, 스카이스캐너에서 제공한 API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이는 이제 트래픽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제 저의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거에는 허가를 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조금 아쉬워서 하다못해 항공권 검색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아마데우스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여 항공권 검색을 할 수 있는 여행 관련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의 주차별 진행사항입니다. 첫 주차에는 이제 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CD를 먼저 완성해 배포가 되는 상태로 만들었고,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자면, 그 초기 메인 화면 구성을 정하고 유저가 있어야 하니 이제 회원가입, 이메일 인증, 로그인, 로그아웃 등을 구현하고 게시판을 볼 수 있는 리스트를 먼저 완성을 했었습니다. 2주차에는 게시글을 등록하고 읽을 수 있게 완성한 다음에 게시글에 조회수를 표시하며 올라가게 했지만, 이제 세로 고침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도록 쿠키를 활용해 조회수 중복을 방지하고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게시글의 인기순위, 최신순, 그리고 검색해서 나오는 리스트처럼 다양한 게시판들의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3주차에는 게시글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회원의 닉네임과 비밀번호 같은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구현한 다음에 탈퇴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작성한 자신의 게시글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좋아요를 누른 리스트까지 볼 수 있도록 구현했으며, 이제 자신의 게시글을 수정과 삭제할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주차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롤링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API를 찾으며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다행히도 아마데우스 API를 찾아서 항공권 검색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고, 검색만 할 수 있는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게시글에 이제 사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UI 스타일을 조금 손보고 코드 리팩토링에 집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백로그랑 깃 커밋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로그를 이제 뷰, 스프링, 그리고 파이썬으로 나눴는데요. 앞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뷰 백로그와 그리고 뷰에서 가장 최근에 한 깃 커밋들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기능에 맞게 백로그를 작성하고, 최신 커밋들을 보면은 이제 픽스나 리팩터나 업데이트가 많은데, 이런 추가하는 것, 아니면은 해당 기능에만 추가하는 것, 아니면은 오류를 잡는 수정은 새로운 에픽을 만들어 계속 쌓기보다는 기존에 구현했던 기능에 많은 에픽을 사용해서 관리했던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도 게시판, 계정, 댓글, 항공권, 그리고 스타일로 나누는데, 도메인 같은 경우 좀 큼지막하게 나눠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스프링 코드와 백로그 커밋인데요. 스프링은 항공권과 관련된 이제 기능은 없고 UI 스타일
항공권 관련된 기능은 없고 UI 스타일 관련이 없어 도메인은 게시판, 계정, 댓글로 나누고 스프링에서 또한 기능별로 백로그를 작성하고 해당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변화를 줘야 돼 그 백로그에 맞는 에픽을 써가며 커밋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 파이썬 코드 백로그 커밋인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메일 인증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계정 도메인이 있고 주로 항공권 검색 API를 사용했기 때문에 항공권 도메인이 있습니다. 뷰와 스프링에 비해서 많이 적지만 그래도 저희 프로젝트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밋과 백로그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 백로그는 뷰에서 게시판 읽기 페이지에 대한 백로그와 초반 커밋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석세스 크라이테리아에는 어떻게 동작해야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적었고 투두에는 어떤 작업들을 해야 하는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백로그는 완성이 된 기능이기 때문에 체크가 다 돼 있긴 하지만 초반에 완성하지 못한 투두들을 체크하지 않고 스테이터스를 인프로그레스로 둬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 체크 박스를 보며 작업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로그의 맨 아래에 이 해당 기능을 구현하면서 생긴 이슈들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시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앞에 보이시는 화면은 저의 메인 화면 페이지인데요. 이제 내리면은 이렇게 항공권 예약 UI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게시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메인 페이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뭐 게시판을 가고 싶으면은 버튼을 눌러서 갈 수 있고 항공권 예약으로 가고 싶으면은 눌러서 갈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우선 먼저 항공권 검색을 보여드리자면 디폴트로 왕복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출발지는 우선은 인천으로 했고 도착지는 오사카로 디폴트로 그냥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가는 날 같은 경우는 오는 날짜가 선택되어 있고 인원수는 성인 1명으로 되어 있고 직항이 선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디폴트 값으로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편도를 누르면 오는 날을 고를 수 있는 날짜 칸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복을 선택한 다음에 공항을 이제 도착지 공항 버튼을 선택하면은 구역을 이렇게 이게 큼지막하게 나눴는데요. 뭐 유럽을 선택한 다음에 유럽에 있는 좀 유명한 공항들을 위주로 많이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고 이제 가는 날을 설정을 해주고 날을 설정한 다음에 이제 검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로딩 창이 나오고 로딩이 이제 정보들 가져오면 로딩 창이 끝나면서 이렇게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권 검색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항공편의 이름에 나와 있고 출발 날짜의 시간과 공항이 나타나고 그리고 도착 날짜의 시간과 그 도착 공항이 나와 있고 직항 여부가 나와 있으며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고 이제 여기에 리스트 페이지로 오시면은 기존에 아까 검색했던 설정들이 다시 남아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이제 편도로 해서 다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로딩 창이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왕복을 선택했어와 다르게 여기 편도이기 때문에 가는 날짜만 나와 있고 직항이 여기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직항을 풀고 검색을 또 하게 된다면은 경유의 횟수와 경유하는 그 항공 그 공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게시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관람은 항공권 검색과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게 해뒀습니다. 처음에는 보이는 것은 이제 대륙으로 나눈 카테고리들이 나오면 각 카테고리별로 몇 개의 게시글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위에는 이 카테고리 버튼이 눌려 있고 그 옆에는 인기글, 최신글, 그리고 검색창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각종 게시글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게시글들에는 이제 썸네일, 제목, 작성자, 내용이 살짝 보이고 조회수, 좋아요수, 그 댓글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한 페이지당 8개씩 나오게 하고 페이지네이션을 활용해서 이제 다음 것들도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레이스 이제 카테고리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은 다시 카테고리 선택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버튼을 기능 구현하는데 제가 이슈가 발생했던 게, 이 리스트들이, 여기에 보시는 리스트들이 하나의 폼 안에 들어가 있고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게시판 리스트가 존재하는 이상 카테고리로 돌아갈 수 없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스테이트를 초기화하는 뮤테이션을 만들어 액션의 메서드를 작성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액션에 통신하는 메서드만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방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이번에야 좀 알 수 있게 됐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기글을 누르면은 좋아요가 많은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최신글을 누르면은 이 최신 순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볼 수 있는 화면이 카테고리 눌러서 다른 점은 밑에 보시면은 그 각 게시글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게시글 읽기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 읽기에는 우선 제목이 나와 있고 카테고리가 써 있으며 작성자, 작성일자, 그리고 조회수, 댓글, 좋아요 수, 본문, 사진들, 그리고 이제 밑에 댓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좋아요와 댓글은 로그인을 해야 할 수 있도록 막아놨습니다. 보시면 로그인해야 할 수 있고, 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읽기 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선 카테고리별로 저는 위에 배너 사진들을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시글을 불러오고 나서 카테고리 사진을 불러와야 되는데, 그 배너 사진을 불러오는 메서드를 마운티드에 넣었다가 게시글을 불러오기 전에 사진을 찾으려고 시도해 찾아오지 못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뷰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해서 마운티드가 아닌 비포 업데이트로 두니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면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조금 있는데, 처음에는 이 공간이 생기지 않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게시글 DIB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런 정보들 표시하는 DIB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DIB를 나누고 왼쪽 오른쪽 좌우로 분할하려고 플로트라는 것을 썼지만, 이제 플로트로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배너 사진이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이 DIB를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패딩을 넣든 마진을 넣든 제대로 밑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래퍼를 만들어 그거에 포지션을 앱솔루트 만드니 그렇게 되니까 배경 색깔이 없어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저것 빼보고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 플로트가 있고 없을 때 차이가 생긴 것을 알아내 결국에는 처음에 DIB로 했었던 걸 V로와 V컬럼을 사용해서 전체를 갈아엎는 리팩토링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할 때는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완성하고 나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기능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로그인을 할 것인데, 로그인을 하기 전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에는 이메일, 닉네임,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메일을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메일 입력할 때 이메일에 중복 확인을 하고, 이메일 중복 확인이 통과되면 인증번호가 날라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메일 인증 코드가 나와 있고 6자리 코드가 날라오게 되고, 인증 번호를 확인해서 완료를 하고, 닉네임의 중복 확인을 하고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비밀번호 확인이 끝나면은 회원가입 버튼이 열리게 됩니다. 회원을 누르면 가입이 성공을 하고 이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게시글 작성 버튼을 눌러서 가도록 해보는데, 이제 게시글 작성 버튼 눌렀을 때 여기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메인 화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은 항상 작성 페이지로 이렇게 맨 아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인투 뷰 메서드를 활용해서 했더니 위로는 올라가지만 위에 이 제목을 입력하는 칸이 안 보이도록 표시가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이제 배경 사진과 밑에 게시글을 등록하는 DIB 사이에서 DIB를 넣어서 그 DIB를 타깃으로 하고 스크롤 인투 뷰를 활용해서 지금 초기 상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스크롤 투와 스크롤 바의 메소드가 있었다는 것은 찾아봐서 알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 제가 활용을 하면 동작이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냥 스크롤 인투 뷰를 사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게시글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입력하고 카테고리를 지정하고 썸네일 사진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썸네일 사진을 고르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게시글이 어떻게 나올지 예시를 보여주고요. 사진도 여러 장 이제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도 입력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목, 썸네일 혹은 본문 중 하나라도 없으면은 어떤 것이 없는지 알려주면서 게시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유롭게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끔 놨습니다. 이제 게시글 등록을 하면은 이제 게시글 하나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우선 게시글 등록을 했는데, 혹시 이거 보시면서 좀 이상했던 것을 느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셨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게시글 읽기 페이지로 넘어갈 때 좀 느리다는 것을 못 느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이거 S3를 사용해서 사진을 등록하고 출력을 하는데, 게시글을 등록하고 바로 읽기 페이지로 넘어갈 때 사진이 처음에 불러오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이슈의 제대로 된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S3에 저장할 때 처음에 저장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S3에 요청을 했을 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프론트에서는 제대로 등록이 됐다고 인식하고 바로 넘어가서 S3 요청만 통과되고 저장되기 전에 불러오기를 요청해서 실패했던 것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터에다가 타임아웃을 0.3초 정도로 설정해서 이제 어색하지 않는 로딩을 만들어 넘어갔을 때 제대로 불러오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기능 이제 동작을 제대로 동작을 하니까 만족하고 넘어갔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이후에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게시글 읽기 페이지에서 이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좋아요 누를 수가 있는데, 좋아요 누르면은 예,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되고 좋아요 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달면은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렇게 닉네임과 이 댓글 내용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글들에도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댓글들을 달 수가 있고, 그거에 맞게 숫자가 올라가게 설정을 했고, 좋아요를 누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쿠키를 설정으로 인해 새로 고침을 해도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수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은 마이 페이지, 내가 쓴 글, 좋아요 누른 글이 나옵니다. 우선 좋아요를 누른 글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좋아요를 누른 글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이 포스트로 가면 제가 작성한 글들이 나오고, 이것을 클릭하면 수정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정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가 될지를 썸네일을 볼 수가 있고, 사진들과 글과 댓글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제 수정할 수 있는 템플릿이 나옵니다. 이제 수정할 때는 제목, 썸네일, 사진들, 그리고 본문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목이나 본문을 비운 상태 수정 완료를 누르면은 그 본문이나 제목은 지워지지가 않고 전에 입력했던 대로 수정이 완료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수정됐지만 본문은 비웠어도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수정할 때도 이제 기존 사진들에서 X를 누르면 지울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진을 올리고, 썸네일 같은 경우도 새로운 썸네일로 변경했을 때 수정하기를 누르면은 네, 아까 등록했던 라면 사진이 올라가고, 아까 지웠던 사진이 삭제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 페이지에서 삭제 버튼도 있는데요, 삭제 버튼 누르면 비밀번호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비밀번호가 틀리면은 비밀번호 확인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고,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을 하면은 삭제를 할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삭제가 되면은 다시 이제 제가 쓴 글로 가고, 다시 넘어가면은 게시글이 삭제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신의 닉네임, 이메일, 그리고 등록한 게시글의 수가 나오고, 그리고 밑 아래에는 닉네임 변경, 비밀번호 변경, 회원 탈퇴 버튼들이 있습니다. 우선 닉네임 변경 버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변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또 올바르게 입력하지 못하면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하면은 닉네임 변경 UI가 나타납니다. 닉네임의 새로운 것을 변경할 때 중복 확인을 통과해야만 이제 닉네임 변경 버튼이 열리고, 닉네임을 변경하면은 변경 완료되어 뜨면서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달았던 댓글들에서도 안 달았군요. 댓글이 바뀌는 것, 댓글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 테스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닉네임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비밀번호 변경으로 가서 기존 비밀번호 입력하고 새로운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해야 비밀번호 변경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기존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해서 변경하려고 한다면은 변경이 되지가 않고, 만약에 기존 비밀번호 똑같이 변경을 시도한다면은 이것 또한 알려드립니다. 네, 기존 비밀번호 새로운 비밀번호 일체 변경되지 않습니다라고 뜹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를 보여드릴 건데, 회원 탈퇴에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가 있고, 이메일 인증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인증 전송이 완성됐다고 뜨면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된 회원 탈퇴 버튼이 열리고, 이제 회원 탈퇴 시 모든 정보, 게시글, 좋아요, 댓글 정보 등이 삭제됩니다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를 해서 탈퇴를 하면은 탈퇴가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아까 달았던 댓글 같은 경우도 삭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의 시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과 또 다른 이슈들은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이슈들 뿐만 아니라 뭐 오타나 단수나 이슈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헤맸던 이슈들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이슈들 중 하나가 GitHub 시크릿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메일 인증을 위해서 이메일을 전송하기 위해 저희 이메일 정보를 저장을 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일을 시크릿으로 만들고 실행시켜서 노출되지 않는 파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한 빌드 과정에서 이슈가 났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파일을 만드는 거는 동작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슈의 메시지를 보니 그 이메일을 읽을 수 없다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큰 따옴표였던 입력 방식을 작은 따옴표로 바꾸니까 제대로 해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학원에서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이 이슈는 전혀 없었지만, 집에서 진행할 때 그 레디스 포트가 사용되고 있다고 컨테이너 구동되지 않는다는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포트를 검색해보니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도 삭제를 해보고 이미지에 들어가서 구동도 시켜봤는데, 이미지를 구동시키니 이상한 이름의 컨테이너가 생성돼 해킹당한 줄 알고 시겁했던 기억이 납니다. 검색도 해보니 비슷한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답변이 그냥 컴퓨터 재부팅하라는 말에 해보니까 해결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이유는 더 찾아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잘 구동되니 넘어갔습니다. 물론 해결한 이슈들도 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패스트 API 배포를 할 때, 저는 이제 강사님이 카페에 올려주신 대로 패스트 API 배포 방법을 보고 배워서 배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따라하니 배포는 제대로 됐지만 앱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메인 파일이 있고, 그리고 다른 디렉토리들을 만들어서 실행시키려고 하니 앱을 못 찾는다고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아직 CD에 대한 공부가 많이 부족한 탓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다가 결국 이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임포트 문 같은 곳에 앱을 다 지우고 커밋했더니 작동을 제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시방편을 이렇게 해결 했지만 로컬에서 테스트할 때는 앱을 일일이 다 입력해줘야 하고 배포할 때는 일일이 다 빼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미액의 태그를 달아서 나중에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는 저희 개인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저는 처음에 나름 널널하고 여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특히 게시판 형식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연습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공부하고 습득하는 시간이 많을 줄 알았지만 이거는 너무나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시간은 너무 촉박했고 이제 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기능들도 너무나도 난이도가 높거나 생각 외로 불가능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게시판 로그인 같은 기능들도 간단하고 빠르게 끝날 줄 알았는데 뭐 하나 조금만 추가해도 구현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뿌듯함은 갖고 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있었던 실수들 혹은 아니란 생각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그룹 프로젝트처럼 협업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개선을 해야 될 점들은 우선 애자일 프로세스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진행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백로그를 다 작성하고 구현에 들어간 적도 있었고, 백로그 제목만 정해놓고 구현한 다음에 나머지 채운 적도 있었고, 이슈도 그때그때 작성하기보다는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좀 그냥 넘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이건 그래도 저 혼자 진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협업 단계에서 꼭 정해진 틀에 맞춰서 작성할 것을 작성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계획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세워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획을 세운 것이 대충 언제까지 게시판을 끝내고 언제까지 어떤 기능을 끝내고 이런 식으로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끝내야 할 작업은 생각보다 컸었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아 계획에 계속 차질이 생겼습니다. 도메인별로 계획을 나눴었다면 앞으로는 백로그별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우선순위 정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공부하고 알아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능들도 이제 조금 더 철저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공권과 숙소 검색의 불법적인 요소와 API 부재 때문에 프로젝트 3주차에 알게 되어서 많이 혼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충 검색해서 조금만 테스트해보고 약간의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한 것 같아 이제 앞으로의 작업엔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약 한 달 동안 혼자서 공부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아보고 여기저기 치워보면서 바쁘게 작업하며 보냈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많은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프로젝트이다 보니 뿌듯함은 아무래도 있긴 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결과물을 남길 개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이만 개인 프로젝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